짱배원 독직폭행 그러는데 독직이 뭐야? 독직 어려운 말입니다.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이 그 직책을 더럽히는 것 또는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서 비행을 저지르는 것, 그게 바로 독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규입니다. 짱변의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는 소식이 또 들려옵니다. 그죠? 오늘이 7월 31일 금요일인데 제가 7월 29일 수요일에 제가 경험한, 짱변의 경험한 검사님들 이야기를 업로드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업로드하는 그 무렵에 한 검사와 전 검사 간에 몸소함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려버렸습니다. 그럼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려고 비밀번호를 푸는 순간에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가 몸을 날려서 휴대폰을 빼돌려고 했다. 그래서 넘어졌다. 이런 취지고, 한 검사 측은 독직폭행이다. 그 다음에 전 검사 측은 공무집행 방해의 무고의 명예훼손이다. 근데 오늘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나오는 이야기로는 한 검사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남는 것은 이제 독직폭행이 인정될지 여부가 관심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20년 이상 된 경력 검사들 간에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걸 지켜보는 많은 법조인들과 대다수 국민들은 한편의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을까요? 영화 이야기가 나오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은 그 영화 제목 대사가 기억나는데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니 나가라 하와이. 그 영화를 시작으로 조폭영화 엄청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최근을 기점으로는 좀비 영화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꼴불견 검사들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앞으로 몇 년간 또 유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독직폭행이 뭐냐? 형법에 규정된 것인데요. 검찰이나 경찰,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그 직무 수행 중에 폭행이나 가혹행위 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앞에 나타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데, 거기에다가 그걸 권한을 행사하면서 폭행이나 가혹행위까지 한다.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일이죠. 문명국가, 법치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처벌하는 조항을 둔 겁니다. 처벌 조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독직폭행이 있으면 그 독직폭행을 행한 그 공무원은 자격정지까지 당하게 되어 있죠. 독직폭행과 관련한 실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면, 최근에 몇 달 전입니다. 검사실에서 피의자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몸수색이 진행되었죠.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원하는 증거가 안 나오니까 동행을 했던 변호인, 입회하고 있던 변호인의 몸을 수색하는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실갱이가 벌어졌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성명서가 나가고 재발 방지, 절대 그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는 일로 조금 떠들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렇게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서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변호인에게까지 물리력을 행사한다. 참 도저히 변호사인 저로서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보이는데요. 또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작년에 제가 상담한 내용입니다. 부부싸움 중에 남편이 이제 화가 나니까 식탁을 엎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놀란 아내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랬더니 출동한 경찰이 그 수갑을 채우고 파출소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이제 수갑을 차고 있으니까 자기가 깝깝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일에 수갑을 채우느냐, 부부 싸움에 경찰까지 출동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항의도 하고, 또 뭐 술도 한 잔 먹었던 터라 좀 경찰관에게, 연행하는 경찰에게 좀 막말도 좀 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그 연행하는 경찰 차량 안에서 경찰관이 남편의 얼굴도 때리고, 그 다음에 파출소 앞마당에 순찰 차량, 경찰 차량이 도착하니까 발을 걷어 넘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같이 동행했던 그 아내분이 자기가 신고했는데 남편이 차 안에서 두들겨 맞고 파출소 앞마당에서는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광경을 보니까 뭐 질색을 한 거죠. 며칠 지나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일 물어보니까 경찰에서는 오히려 뭐 남편을 공무집행 방해로만 입건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도 없고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그 내용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최근에는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10년 전 이상, 그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던 과정에서 뭐 폭행을 당했다. 그다음 뭐 또 10여 년 전에 남부지방법원 판례에서도 그 기억나는 것은 경찰관 분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 날개 꺾기, 소위 말해서 팔을 뒤로 꺾고 이렇게 가혹행위했다, 폭행했다. 이 정도로 유죄가 선고되고 경찰관의 그 자격이 정지된 사안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이잖아요. 2019년도잖아요. 이때 그런 일이 벌어지냐, 저도 믿지는 않았는데 사안을 살펴보고 하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은 어쨌든 그 경찰 측에서도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었던지 마무리는 잘 되어서 실제 사건 하나 안 되고 종료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번 그 검사들의 그 몸싸움 사건에서 제가 조금 주목하고 싶은 이야기는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몸싸움 하기 직전에 그 한검사 측에서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자, 20년 이상의 경력 검사도 본인에게 어쨌든 압수수색 과정이 오니까 본인의 변호인에게 연락을 했던 거죠. 그분이 법률 지식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필요했던 거죠. 자,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닷없이 압수수색이 오거나 압수수색이 왔을 때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당황할 거 없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변호인에게 연락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고 형사소송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12조에도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당하는 경우에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압수 현장에서는 변호인이 오지 못했다, 뭐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제 변호인은 수사기관으로 달려갈 수는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압수수색 물품을 옮기는 과정에서 임의동행을 하게 되면 같은 차량에서 이동하게 되겠죠. 그 안에서 수사관들이 자꾸 질문을 해요. 자꾸 물어봅니다.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도착해서 잠시 면담을 하고 면담 이후에 정식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했던 말과 다른 말이 나오면 그 말 한마디 꼬투리 끝까지 잡습니다. 집요하게 잡습니다. 아까 우리 차 안에 같이 타고 올 때는 그런 말 안 했는데 왜 말이 달라졌느냐라고 하면서 그 달라진 말 몇 마디 때문에 몇 시간을 실경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마음을 먹었다면 절대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는 한마디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마무리 멘트는 해야겠죠.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참 꼴불견입니다. 한 번도 못 본 영화를 찍고 싶다면 태평양 건너 헐리우드로 가시든지. 세상 사는 이야기 짱변 장성규였습니다.